127페이지. 그럼 이런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오류가 있다는 것이죠. 알고리즘의 오류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을 신뢰해도 괜찮을까? 예. 인공지능이 최근 가파르게 발전한다지만 기계는 아직도 아주 좁은 의미에서만 지능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지능의 혁명이 아니라 컴퓨터를 활용한 통계 처리의 혁명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낫다. 통계를 정말로 좋아하지 않고서야 이 말이 그리 흥미롭게 들릴 리 없겠지만 그래도 이 의견이 현재 상황을 훨씬 정확하게 설명한다. 달리 말하자면 앞으로 한동안은 사악한 인공지능을 걱정하는 것이 화성이 인간으로 미어터질까 걱정하는 소리와 같은 꼴이다. 재밌네요. 사악한 인공지능의 걱정은 아직 멀었다는 거죠. 언젠가는 컴퓨터의 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아직은 어림도 없는 소리다. 솔직히 말하자면 고슴도치 수준의 인공지능을 만들기까지도 아직 갈 길이 멀다. 게다가 인간은 벌레보다 나은 인공지능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게다가 인공지능을 둘러싼 모든 호들갑에 가로막혀 훨씬 시급한 문제 그리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에 관심을 쏟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전지전능한 인공지능 기계는 잠시 잊고 머나먼 미래에서 눈길을 돌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생각해보자. 왜냐하면 스스로 판단할 재량권을 얻은 알고리즘이 벌써 존재하기 때문이다. 알고리즘은 지금도 범죄자의 수감기간, 환자의 암치료법, 교통사고 시 대응 방식을 결정하고 있다. 이미 곳곳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꿀 결정을 인간 대신 내리고 있다. 우리가 정말로 그런 힘을 모두 알고리즘에 넘겨주고 있다면 이런 물음이 떠오른다. 알고리즘을 그렇게 신뢰해도 괜찮을까? 자, 이런 문제점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 알고리즘의 실패. 예, 저소득층에게 의료보장을 해주는데 알고리즘을 사용했어요. 실패했어요. 어떤 내용일까? 2012년 미국 아이다호주에서 발달지능장애인 수천 명이 앞으로 저소득층 의료보장대조인 메디케이드의 지원금을 줄인다는 통보를 받았다. 청천벽력이네요. 이들 모두 혜택을 받을 조건이 충분히 되는데도 주정부는 사전 통보도 없이 재정지원금을 심하게 삭감했다. 지원금이 무려 30%나 줄여든 탓에 이들은 의료비를 스스로 해결하느라 실험해야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지원금 삭감은 정치적 결단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아이다호주의 보건복지부가 새로 도입한 예산 책정 프로그램이 내놓은 결과였다. 다시 말해 지원 대상자별로 얼마를 지급할지를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계산한 결과였다. 문제는 예산 책정 프로그램의 결정이 그리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프로그램이 제시한 지원금은 문외한이 보아도 분명 마구잡이였다. 어떤 사람은 전에보다 지원금을 더 많이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몇만 달러나 줄어드는 바람에 집을 떠나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처지에 몰렸다. 자신의 지원금이 줄어든 까닭을 이해하지도 삭감에 제대로 이의를 제기하지도 못한 장애인들은 미국 시민 자유연맹에 도움을 청했다. 이 사건은 미국 시민 자유연맹 아이다호 지부의 법무국장 리처드 에핑크가 맡았다. 2017년에 그의 블로그에 올라온 인터뷰를 살펴보면 에핑크는 이렇게 생각했다. 주정부에 지원금이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지를 말씀해 보시죠 라고 요청만 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진상을 밝히기까지 고소인 4,000명이 무려 4년에 걸쳐 집단소송을 벌여야 했다. 에핑크가 이끈 법무팀은 먼저 알고리즘의 상세한 처리 과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메디케이드는 지원금을 산정하는 소프트웨어가 영업비밀이므로 알려줄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워 계산 방식을 설명하지 않겠다고 거부했다. 다행히 소송을 주재하는 판사가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아이다호주 저소득층에게 그토록 큰 힘을 휘두른 예상 책정 프로그램이 제출되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것은 정교한 인공지능도 세밀하게 온갖 공을 다 들인 수학 모델도 아닌 엑셀 스프레드시트에 불과했다. 스프레드시트에 쓴 계산식은 과거 사례를 근거로 도출한 듯 했다. 하지만 데이터 입력 과정이 오류투성이로 대부분의 데이터가 무용지물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시민자유연맹 법무팀이 겨우겨우 계산식을 뜯어보니 공식 자체를 수립하는 방식에서 근본적인 통계 오류가 나왔다.
그 바람에 예산 책정 프로그램이 수많은 사람의 지원금을 사실상 마구잡이로 산정했던 것이다. 알고리즘의 수준이 워낙 형편없었으므로 법원은 마침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너무너무 장애인들이 고생했네요. 근데 이렇게 엉성한 엑셀 스프레드시트 가지고 만들어낸 알고리즘이라니. 이 사건에는 인간이 저지르는 두 가지 실수가 함께 작용했다. 첫째, 어떤 사람이 쓰레기 같은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었다. 둘째, 다른 사람이 순진하게도 그 쓰레기를 신뢰했다. 그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사실 겉만 번지르르하게 코드로 포장되어 있을 뿐 인간이 작업한 산물이었다. 그렇다면 왜 아이다호주 정부 사람들은 그토록 형편없는 프로그램을 그렇게까지 기를 쓰고 방어하려 했을까? 에핑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누구에게나 컴퓨터의 처리 결과가 옳으리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를 의심하지 않죠. 컴퓨터가 무엇인가를 생성할 때, 다시 말해 데이터를 살펴보고 공식을 내어놓는 통계 처리를 할 때 우리는 그저 그 공식을 믿을 뿐 잠깐 이 공식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지? 라고 묻지 않습니다. 물론 수학 공식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에핑크는 인간이 알고리즘의 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해하지 않은 채 알고리즘을 곧이곧대로 믿는 습성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컴퓨터가 계산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냥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알고리즘을 잘못 넣으면 이런 오류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오류는 이런 저소득층 의료 보장제도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존스비치 해안 고가도로의 문제점도 알고리즘의 실패였어요.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의 존스비치에 가본 사람이라면 해안도로 위로 고가도로가 잇따라 가로지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주로 고속도로를 오가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 만들어진 이 다리들은 유별난 특징이 있다. 부드러운 아치형이라는 것 외에 유난히 높이가 낮다는 점이다. 어떤 곳은 도로에서 다리까지 높이가 겨우 2.7m 밖에 되지 않는다. 다리를 이렇게 이상하게 설계한 데는 나름대로 까닭이 있다. 뉴욕의 도시계획을 주도한 영향력 있는 행정가 로버트 모지스는 1920년대에 막 개발을 마치고 상까지 받은 존스비치 국립공원이 부유한 백인 미국인의 전유물로 남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가 선호하는 공원 이용자인 백인들은 바닷가에 올 때 자가용을 몰고 오겠지만 가난한 동네에 사는 흑인들은 버스를 타고 올 터였다. 그래서 일부러 흑인의 접근을 막으려고 고속도로를 따라 건설하는 수백 개 고가도로의 높이를 낮추었다. 버스의 높이는 3.6m이므로 이곳을 지나갈 수 없었다. 고가 높이가 2.7m 밖에 안 되니까. 이런 인종차별 고가도로 말고도 소리 소문 없이 은밀하게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여럿이 있다. 역사를 살펴보면 겉으로 내세운 용도를 넘어서는 힘을 가진 것의 사례가 널려 있다. 악의를 품고 설계 단계부터 그런 요소를 일부러 집어넣을 때도 있지만 아무 생각 없이 무언가를 빠뜨려서 차별을 유발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휠체어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생각해보자. 아니면 19세기의 방직기처럼 뜻하지 않는 결과를 낳은 사례도 있다. 애초에 방직기를 만든 의도는 복잡한 직무를 쉽게 짜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끝내는 저임금과 실업 문제, 열악한 작업 환경 등 빅토리아 시대의 어떤 자본가보다도 잔인했다고 할 어마어마한 파장을 미쳤다. 현대의 발명품도 전혀 다르지 않다. 잉글랜드 북부의 스컨소프 시민에게 물어보라. 거대한 인터넷 기업인 AOL이 금지어 목록을 새로 설정했을 때 스컨소프는 이름에 여성 성기를 뜻하는 비속어 컨트가 들어있다는 이유로 차단 대상에 올랐고 그 바람에 스컨소프 주민들은 AOL을 이용할 수 없었다. 나이지리아 흑인인 추쿠에메카 아피그보는 백인 친구가 자동 물비누통 아래로 손을 내밀며 문제없이 물비누가 나왔지만 자신의 까만 손은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마크 저커버그도 2004년에 하버드 대학교 기숙사에서 페이스북 코드를 짤 때 자신의 창조물이 나중에 세계 곳곳의 선거에서 투표 조작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발명품을 한꺼풀 벗기면 언제나 알고리즘이 나온다. 오늘날 기계시대를 움직이는 엔진과 톱니바퀴는 코드라는 보이지 않는 부품인 알고리즘이다.
이제 알고리즘은 소셜미디어부터 검색엔진, 위성항법, 음악 추천에 이르는 모든 시스템을 세상에 제공하고 다리와 건물, 공장 같은 현대의 기반 시설에서도 어느 때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병원과 법원, 자동차 분야에서 이미 자리를 잡았고 경찰서와 슈퍼마켓, 영화 촬영소에서도 이용된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파악하여 무엇을 볼지, 무엇을 읽을지, 누구와 데이트할지도 알려준다. 그러는 사이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힘을 얻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와 관련한 규칙을 서서히 미묘하게 바꾼다. 알고리즘을 그냥 마냥 믿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